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초대형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토트넘 허스퍼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1년 연장 옵션만을 발동할 예정이라는 영국 현지의 보도가 나온 이후 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높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브룩 기자의 보도라는 점에 있어서 더 큰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 측의 사정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를 직접 취재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국내 언론에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손흥민 선수와 장기 계약 그리고 초대형 연봉 계약으로 향후 시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랑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한다. 토트넘이 간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이제 디애슬레틱을 인용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1년에 토트넘 허스퍼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을 때 2025년까지 4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는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1년 연장까지도 동의를 했다. 즉 구단이 원할 경우 2026년까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옵션의 존재는 텔레그래프, 디 애슬레틱 등 유력한 매체에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옵션이 정말 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은 연장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연장 시의 연봉 조건과 세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또 뛰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주장으로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위상과 또 지금의 영향력과 기여도와 또 스폰서십 측면에 있어서도 구단의 교환 바가 엄청 크다 보니까 케인이 떠난 이후 완전한 손흥민의 팀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지 속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의 추가적인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역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수준으로 맞춰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단들의 이제 재정 상황과 투자금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다음 시즌의 예상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만약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다면 더욱더 여유 있게 이런 재계약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고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커졌을 텐데 결국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은 손흥민 선수와의 초대형 계약에 새로운 걸림돌이 된 게 아니냐. 이러한 과정 속에 토트넘이 올 여름에 이제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FA로 풀리게 되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놓고 나서 한 시즌을 더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 왜냐? 만약 2024-2025 시즌에 활약이 미진했다. 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갔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를 공짜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얼마의 이적료라도 회수하면서 좀 내보내는 그런 상황까지도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즉 구단에게만 유리한 입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보기라는 얘기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팬들의 분노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 보도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이 보도 내용의 원문과 또 실제 상황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디애슬레틱에서 이 보도한 기사는 손흥민 선수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라기보다는 현 시점 토트넘 허스퍼의 스쿼드의 뎁스를 분석하면서 어떤 선수가 남고 또 어떤 선수가 나갈 것이고 또 어떤 포지션을 강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잭 핏브룩 기자는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스에서 9년 동안 활동하다가 2019년에 디 애슬레틱에 스카우트된 토트넘 공신력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럼 보시면 먼저 스쿼드에 그래픽이 있어요.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맞춘 토트넘 스쿼드 뎁스 다음 시즌 시작 시점의 각 상황을 보시면 베르너의 추가 임대 계약이 확정된 이후 최신판입니다. 우선 골키퍼 포지션은 비카리오가 4년 계약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전으로 확실히 뛸 거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포스터 1년 계약 남았고 브랜든 오스틴도 이 베르너의 임대 계약과 더불어 추가적인 장기 재계약이 발표가 됐어요. 5년 더 계약이 남게 됐고 화이트만이 1년.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카리오가 넘버1, 오스틴이 넘버2로
운영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백 라인에 있어서는 우도기 선수가 올 시즌 도중에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6년 남았고 페드로 포로도 4년 계약이 더 남아있는 상태죠. 여기에 벤 데이비스는 1년, 로얄은 2년밖에 남지 않았고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1년 남은 시점이라면 올 여름에 이적 가능성도 있다.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 데이비스의 행보도 주셔야 될 것 같고 로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명의 센터백 자리에는 왼쪽 센터백인 반더벤이 이번에 온 선수로서 계약이 5년이나 남았고 로메로도 충분하게 3년 남아있고 드라구신 1월에 영입했으니까 6년이나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이 센터백 뎁스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센터백 추가 영입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 현재 스쿼드 내에서는 데이비스가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유로파리그까지 참가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 반더벤을 만약에 왼쪽 풀백의 백업 자원으로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왼쪽 센터백을 사야 되는 것이고 둘 다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금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 레프트백과 왼쪽 센터백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비수마가 2년 계약 남았고 호이비에르 1년, 스킵이 3년인데 스킵은 일단 구단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보시고 호이비에르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올 여름에 이적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비수마가 2년 남았는데 비수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적절한 제한이 있으면 수락하고 아니면 로테이션 멤버로 두더라도 간다.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도 보강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사르, 벤탄쿠르, 베리발이 있는데 베리발이 이번에 영입된 선수로 합류하게 되고 5년 계약 남았고요. 사르도 지난 시즌 우도기와 더불어 장기 재계약 체결하면서 6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2년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 시점에는 벤탄쿠르와 동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도 현재 시점에서 토트넘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입 선수가 이제 어떻게 어떤 조건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벤탄쿠르까지도 이제 거취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수 포지션 공미 자리는 메디슨이 이미 4년 계약이 남아있고 로셀소가 1년 남아있으니까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돈리가 이제 유망주죠. 유소 출신으로 3년 계약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당장 뭐 기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서 베리발이 이 자리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공미 자리의 추가 영입은 현재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공격수 바로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주 포지션인데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옵션이 있는 상태 즉 현 시점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생각은 확실히 없고 그 백업 자원으로 베르너가 1년 임대로 오게 됐고 솔로몬이 지난 시즌에 왔기 때문에 4년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몸 상태에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했고요. 브라이언 힐이 2년 계약 남았지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수 출신인 무어 같은 경우 2년 계약이 남은 상태인데 1군 자원이라고 아직 보기는 애매합니다. 오른쪽 측면에 쿨루셉스키와 존슨이 나란히 4년 계약이 남아있고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3년, 벨리스가 5년, 스칼렛이 3년인데 이 3명의 선수 모두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 특급 공격수, 주전급 공격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포지션별로 전체 상황을 점검해보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도 둘 수 있고 왼쪽에도 둘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연장 옵션을 최소한 발동해야만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브랜든 오스틴이 다음 시즌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또 홈그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터는 36살이기 때문에 아마 1년 남은 계약을 채우고 떠나면서 넘버2 자리를 자연스럽게 오스틴에게 넘겨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풀백은 말씀드린 이 상황 중에서 31살의 데이비스가 계약 기간이 12개월 남아있는데 센터백으로서의 수비 능력을 고려한다면 일단 남을 경우에는 반더벤의 왼쪽 센터백 자리를 커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도기를 대체할 젊은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판더벤 선수가 이제 왼쪽 풀백을 유사시에 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만 그렇게 쓰고 기본적으로는 우도기의 백업 자원을 사려고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세세뇽 선수를 결국 이제 FA로 올여름에 내보낼 것이다라는 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세뇽을 잡고 싶다면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워낙 부상이 잦다 보니까 현재 입스위치 타운으로의 이적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적이라기보다는 풀어주고 자유입단으로 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된다. 연봉을 세이브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관심도 있지만 AC 밀란을 포함한 세리에 A 팀에 관심도 있다 보니까 로얄 선수도 떠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포로를 커버할 선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 제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무난한 시간을 보냈던 제노아와 이제 완전 이적이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라이트백과 왼쪽 풀백, 좌우 풀백에
우도기, 포로의 백업 자원. 사실 이 선수들이 전술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포지션은 로메로 반더벤이 확고하게 남고 또 계약이 충분히 남아있고 여기에 드라고신까지 데려온 상태에서 네 번째 센터백을 영입을 할지 아니면은 애슐리 필립스를 이미 영입한 상태에서 이 선수를 한 번 더 임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좀 기용을 하면서 키울지 이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에 직접 훈련을 시켜보고 연습 경기도 뛰게 해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슐리 필립스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여준다면 풀백 영입으로 선회할 수 있다. 켈리라든지 아다라비오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FA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다라비오는 드라고신의 상황을 보고 토트넘으로 갔다가는 출전계를 많이 얻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 속에 토트넘과의 협상이 결렬됐고 켈리 같은 경우도 뉴캐슬 이적이 더 가깝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이 센터백 영입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드라고신에게조차 많은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 차라리 이제 애슐리 필립스를 1군 팀으로 이제 쓰면서 이 선수를 키우고 풀백을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으로 이어지고 유사시에는 뭐 데이비스까지도 센터백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 포지션은 말씀드린 대로 호이비엘의 올 여름 이적은 매우 유력하죠.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팀들의 많은 관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는 왼쪽 풀백으로도 점검할 정도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방면에서 로테이션 백업 자원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 로셀소는 이미 스페인 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수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 시즌에 좋은 출발을 보이긴 했지만 시즌 후반기에 컨디션, 체력 문제, 몸 상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부상도 잦았다. 그래서 이 선수가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벤탄쿠르 역시 부상으로 오랫동안 결장한 이후 복귀한 다음에는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를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갈 경우 이 원볼란치 자리는 조금 더 수비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를 찾는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벤탄쿠르는 일단 좀 더 지켜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공을 잘 차는 선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조금 더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가 있다 보니까 비수마를 내보내면서 이 원볼란치 자리를 공격적으로 쓸 때는 벤탄쿠르를 기용하고 또 스킵이라는 자원도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드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고 주장으로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에 1년 추가 옵션을 발동하여 손흥민 선수를 2026년까지 클럽에 묶어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원문을 보시면 enjoyed a return to form. 지난 시즌에 폼을 되찾았다. 그리고 주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일단 윌 트리거예요. 이제 발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발동을 했다. 발동의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렇게보다는 이제 미래형의 표현이란 말이죠.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토트넘이 연장 계약을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이제 구단의 내부 취재 소스가 있는 기자이니까 일단 연장 옵션을 발동해 놓고 조금 더 협의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발동을 했다는 아니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막 영입했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에 맞는 선수니까 남을 것이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미 자리와 최전방까지 소화하면서 열심히 뛰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최고의 역할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아직 24살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즉 올 여름 존슨 클루셉스키가 기본적으로 오른쪽 자원으로 가는데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특히 못하고 있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는 더더욱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새로 영입될 수는 있어도 클루셉스키가 최전방의 백업이라든지 또 메디슨의 백업이라든지 이 자리를 포괄적으로 맡아보면서 여러 점검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공격수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히샬리송이 이제 사우디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2022년에 투자했던 이적료만 회수할 수 있다면 내보내고 싶은데 히샬리송 본인이 잔류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떠난다면 당연히 그 자금과 그 여력을 통해서 큰 공격수를 영입할 텐데 이 상황은 프리시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나온 정보가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팔릴 것이라는 상황이지만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솔로몬은 온 지 얼마 안 됐고 잔여 계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즉 솔로몬도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나갈 가능성, 내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연장한 부분이 있다. 솔로몬이 물론 오른쪽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왼쪽이 최상의 포지션인데 굉장히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은 솔로몬까지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손흥민 선수의 1년 추가 옵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이 손흥민 선수의 내부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믿을 만한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일단 구단의 옵션이 발동될 경우 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토트넘의 내부 사정에 밝은 런던 거주 에이전트인 폴 오키프도 구단 옵션이 맞다면 선수의 동의는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구단 옵션이 발동될 때 선수와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발동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 선수와 구단 관계가 깨지고 감정적인 상처가 생기고 선수가 그때는 주도적으로 이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 저희가 최근에 봤죠.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구단이 갖고 있던 옵션을 그냥 발동해버리자 굉장히 불쾌함을 토로하면서 계약을 결국에는 상호합의하에 해지한 이후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에 부임을 했죠. 다만 구단 옵션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팀에 갈 경우에는 그 영입하는 팀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던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임을 추진할 정도로 조금 불편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토트넘도 모를 리가 없고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 크고 충성도도 많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 없이 추가 옵션 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즉 추가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나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 관계자를 통해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 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1년 옵션을 연장하자 그리고 나서 지켜보자 이런 식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재계약 협상을 이어갈지 연장 옵션 발동을 갈지에 대한 어떠한 그 사항도 추진된 바가 없고 진행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매년 계약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 그 옵션 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현재 한국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A매치 데이를 소화하고 나서 또한 다시 추가 휴가를 보내고 7월 달에 이제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 7월에 합류했을 때가 바로 6월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연장 옵션을 발동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게 될지에 대한 협의를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애슬레틱 기자의 보도는 추정된 보도다. 이런 흐름이고 이런 맥락이니까 본인도 기사를 써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적에 대해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이적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장 옵션이 최소한 발동되지 않겠느냐. 남을 선수니까 재계약에 대해서 현재 진전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최근 보도에서도 5월 초부터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때 연장 계약보다는 그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이건 결국에는 구단의 자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면 확실하게 이 장기 계약 속에 강한 연봉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일단 안정적으로 계약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해지면은 그 재정 상황에 맞춰서 거액의 연봉을 보장해주는 그런 또 연장 계약,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재 상황을 진단한 것이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다음 이제 프리시즌, 올 여름 프리시즌에 합류하고 나서 직접 논의를 하고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토트넘이 옵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선수의 생각이 중요하고 모든 옵션 발동은 선수와의 직접 의견 교환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연장 옵션으로 정리가 됐다. 이 상황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에 당장 이적을 추진할 생각도 없고 지금 토트넘도 어떤 제안이 와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런 뭐 이적료가 맞춰주면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24-2025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함께 한다는 그 상황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방식이 1년 연장 옵션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다. 그리고 이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푸대접이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죠. 즉 결국에는 7월에 이전에 2021년에 연장 계약을 결국에는 체결했던 시점에도 7월에 팀에 합류하고 이야기를 직접 나누고 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역시 그 어떤 것도 유력하게 쏠린 것은 없다. 손흥민 선수가 2024-2025 시즌에 남는 것은 매우 유력하지만 연장 옵션 발동을 본인이 꺼려 한다면 토트넘도 굳이
뭐 연장 옵션을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 쪽에서 올 여름에 이적을 추진해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진정성과 손흥민 선수의 성격을 토트넘 구단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협상과 옵션을 밀어붙이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올 여름에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또 영입하고 또 어떻게 프리시즌을 보내는지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천천히 조금 숙고하고 나서 본인도 본인의 커리어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여름 7월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이 내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히샬리송, 솔로몬, 세세뇽, 로얄이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세세뇽, 로얄은 확실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이비에르는 사실상 나갔다. 로셀소도 막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예 좀 넣지 않았어요. 솔로몬, 히샬리송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스트라이커 포지션과 측면 공격수 포지션이 추가 보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슨 콜루셉스키와 더불어 솔로몬이 남으면 솔로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나가버릴 경우에는 존슨에게 부족한 경험, 쿨루셉스키에게 부족한 속도,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윙포워드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부상자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9번 공격수, 측면 공격수는 확실히 영입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드필드 라인에 갤러거, 오라일리의 영입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갤러거는 토트넘이 챔스에 못 나가게 되면서 에스턴 빌라에 관심을 받게 됐고 에스턴 빌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상황도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의 미드필드 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오라일리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 포지션인지 센터백인지 뭐 이 부분은 풀백의 영입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 풀백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뭐 다른 리그의 선수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선수의 영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7월 18일 새벽 3시 스코틀랜드 클럽 하츠가 창단 150주년 기념 경기를 토트넘과 치르기로 확정을 하면서 이 경기가 아마도 프리시즌의 첫 번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앞서서 다른 경기가 뭐 잡힐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경기가 확정이 됐고 7월 20일 밤 11시에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경기를 하고 영국에서 이제 아시아 투어를 넘어오게 되는데 7월 27일에 일본 도쿄에서 비셀고베와 경기를 한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일단 8월 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상대팀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를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가 없고요. 한 경기만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8월 11일 새벽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한 차례 더 열리고 그 사이에 아마도 한 경기가 좀 더 잡힐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언제 어디서 어떤 팀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또 직접 손흥민 선수 쪽에 유력한 관계자와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믿을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2024-2025 시즌에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